(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대한민국 연평도. 하늘에서 귀를 찢는 굉음이 들려왔다. 북한군이 쏜 해안포였다. 사건 발생 직후 연평 면사무소 인근에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좀 봐봐. 화면 왼쪽 상단 하늘에 검은 구름 같은 게 있잖아. 저게 뭐지? 폭발로 생긴 연기 아닙니까? 아니야.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어. 폭발 때문에 생긴 연기가 아니야. 확대해봐야겠어. 어디 보자. 타원형이네? 오 마이 갓! 이거 UFO야! 얼마 뒤 미국의 UFO 탐사 전문 매체인 UFO 다이제스트는 연평 면사무소 CCTV 속에 나타난 괴물체를 UFO라고 보도하게 되는데, 이후 전 세계의 수많은 UFO 전문가들은 이 CCTV 영상에서 조작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영상에는 그 어떤 조작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시작되기 직전 연평도 하늘 위에 나타난 이 괴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전문가 콩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박사님, 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뭐가 왔죠? 얘기 안 하면 서운하죠. UFO. UFO. 아니 근데 그 하고 많은 UFO 중에 연평도 해상에 뜬 UFO라. 제가 이거를 얼핏 얘기만 들은 것 같은데. 들어봤어요? 예, 연평도 얘기만. UFO? 근데 따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만 있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드라마에서 이야기했던 연평 면사무소의 CCTV 영상을 한번 보죠. 영상을 보면 왼편에 하늘에 검은 물체가 있잖아요. 이게 저게 면사무소 뭘까요? CCTV인가요? 이게 면사무소 앞에 CCTV. 아, 저게 면사무소고. 북한이 포탄을 쏩니다. 저 뒤쪽에 포탄이 떨어져 있었고, 네네. 아, 이번에 또 면사무소 쪽에 포탄이 떨어져요. 네. 폭발음이 나죠? 네.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네요? 근데 저기 하늘에 없다가 갑자기 뭔가 나타나죠.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요. 네. 그런데 연기가 다 가려지질 않아요. 저 물체를. 저게 만약에 저 검은색 물체가 연기라면 네. 네네. 포탄 연기가 올라갈 때 연기가 네. 같이 섞이겠죠. 같이 올라가진 않네요. 아, 그렇죠. 같이 뒤섞이겠죠, 연기라면. 그리고 구름이라도 포탄 연기가 저 정도로 올라가면 아. 가려지거든요. 네. 카메라에 뭐 붙은 건 아닌가요? 맞아. 아니요. 그렇게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희미하지 않아요? 그게? 희미하죠. 네. 사실 네. 뭐 렌즈를 더 당기지를 못하는 거는 사실 모든 UFO 사진이 네. 네. 다 좀 희미하게 나오죠. 왜 그럴까? UFO가 카메라에 찍히면 그 찍힌 그 상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줌을 아무리 잡아당긴다고 해도 지금 현재 카메라 강화 기술로는 UFO를 그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이미지를 제대로 캡처하기가 어렵다. 근데 뭐 얘는 저거는 너무 가만히 가만히 있지 있잖아요. 않아요? 가만히 움직이지도 있는데 않고. 거의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네. 라는 그 논쟁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는 없다가 포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포탄이 떨어져서 폭발음과 검은 연기가 올라올 때 저 물체가 완전히 다 뒤집혀서 가려지지가 않는다. 저는 UFO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뭐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기는 아닌데 아까 배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합리적인 의심이 이건 뭔가 묻은 이게 거? 날아가다가 네. 붙었다. 약간 그걸 렌즈에 뭐가 붙었다? 네, 네. 튄 거, 렌즈에 뭐 튄 거 아닐까요? 영상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네네. 네. 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UFO 다이제스트라는 미국의 UFO 전문 네네. 매체가 보도한 이후에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저 검은색 물체에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뜯어봤지만 조작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어떤 얘기를 벌레가 하고 붙은 건 아니다. 그럼 저게 저- UFO라고 그게 결판이 났나요? 많은 UFO 뭐 매니아들 그리고 네네. UFO 전문가들은 UFO일 것이다. UFO 자체가 네. 뭐 식별되지 않은 개 비행 물체니까 저게 일단 UFO로 구분을 짓는 분위기예요. 저게 비행 물체라고 그 결론이 났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 영상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분석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분석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을 색깔이 뭐 마치 이제 열화상 카메라 분석하듯이 뭐 열화상 카메라 찍으면 그 색깔 열이 나는 네, 발열체는 색깔이 다르게 막 표시가 되잖아요. 빨간색으로 나오고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노란색. 녹색으로 나오거나 뭐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포탄이 터지는 이 지점에 포탄이 터질 때 이 지점의 색깔과 저 위에 있는 색깔이 같다. 그러면 열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CTV 영상을 가지고 열 분석한다는 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영상이 러시아 쪽과 중국 쪽에서 되게 많이 돌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네. 러시아, 영국, 미국 쪽에서 연평해전 때 나타났다는 UFO, 연평해전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전 때 나타났다는 UFO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UFO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움직인다든지 네. 비행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나타나서 가만히 있잖아요. 무언가 정찰하고 지켜보는 스타일. 얘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없나요? UFO라는 지금 가설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그러는데 UFO 플랩 현상이라고 해서 UFO가 나타나는 시기를 UFO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UFO 플랩이라는 게 뭐냐면 큰 사건이 있을 때 UFO가 그것을 정찰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얘는 라고 그럼 얘기를 해요. 사라지는 것도 없나요? 이 CCTV 영상 안에서는 사라진 것까지 포착이 안 돼. 이 CCTV 영상 그럼 안에서는. 풀 버전에는 사라지는 게 있긴 풀 있나요? 버전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이 영상은 네. 특별하게 뭐 CCTV 영상이라고 해서 처음에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공개한 영상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언론사에서 이 영상을 그냥 공개를 했어요, 처음에. 네. CCTV에 찍힌 면사무소 포격 당시 상황 이렇게 공개한 영상인데 이게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 검은 물체에 대해서 저거 뭐지? 저게 왜 나타나지? 저거 이상한데? 라고 분석하기 시작했고 UFO 매니아들, UFO 전문 매체들은 이것이 UFO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UFO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한반도 상공에 네네. UFO의 목격담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정도 사이즈면 CCTV에 저 봤을 것 정도로 같은데. 보면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 많이 당시에 목격을 것 같은데. UFO가 갑자기 정말 여기서 뿅 나타났다 여기서 뿅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네. 나타났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가평에서 UFO가 촬영됐다는 이야기를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가평 사진이 UFO로 인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날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있었다는 그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때 이제 연평해전 날 이 당시에 그러면 UFO를 본 이야기들이 있는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UFO 헌터로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허준 씨라고 네네. 있어요. 네. UFO 헌터로 UFO만 추적해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그분. 분이죠. 그러니까 허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집한 UFO 목격담을 모아서 분석해 본 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기 2개월 전부터 네. 꾸준히 한반도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있어 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네. UFO를 봤다는 목격담들이 인터넷이나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 이야기가 퍼지기 전에 부산에서 한 유저가 쓴 글인데 게시판에 그냥 본인이 올린 글인데 어떤 글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빛 같은 것이 보이더니 산을 향해서 이렇게 쭉 긴 꼬리를 내면서 이렇게 쭉 가더라.
예강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군 생활을 하면서 예강탄을 본 경험상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저게 뭐지? 이상하다. 바다 쪽으로 저렇게 가는데 바다 위에 있는 산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UFO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본 게 UFO가 맞겠냐? 이런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었고 DC 인사이드 보니까 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연평도에서 내가 해병도로 근무했는데 여기 해병대 기지가 네네. 네네. 해병대로 근무했는데 UFO를 봤다. 레이더 관측병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다. 확인된 게 없다. 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봤다. 비행 물체를. 이건 뭘까? 뭐 UFO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이제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댓글들의 반응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쨌든 아까 허준 씨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게시판들을 좀 찾아보고 인터넷에 글들을 이렇게 보면 이 시기에 UFO를 봤다는 글들이 꽤 있어요. 몇 그 개? 목격담이 꽤 있단 네네. 말이죠. UFO라는 게 딱 나타나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담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목격담이 뭐 한 3-4개 이상만 나와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UFO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부산 바닷가랑 네. 연평도는 서해안이잖아요. 네. 부산 바다는 남해구. 그럼 각도상으로 이거랑 부산 쪽은 아예 위치가 다르잖아요. 대각선을 같은 뭐 날 날아갔다고 보는 거죠. 같은 날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같은 날이에요, 부산이랑? 네. 글쓴이 말로는 같은 날이고. 네. 그러면은 그건 상식적인 각도상 여러 같은- 대가 아니 그러면 뭐 가능하죠. 가능한 게 UFO의 속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하면은 뭐 충분히 가죠. 네, 같은 시간은 아니라는 같은 거죠. 시간대는 아니죠. 네. 이 사람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사건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걸 본 건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여기서 사건을 다 보고 다른 데 다른 가는 데로 거를 가는 걸 예, 봤을 가는 수도 거를 있고. 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같은 건지 아닌지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죠. UFO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평도 포격 사건 자체를 외계인들이 인류의 큰 이벤트, 큰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찰 활동을 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네. 저 정도 CCTV에 저 정도 크기의 어떤 비행 물체가 하늘에 떠 있다면 그리고 그날 폭격이 있었잖아요. 네. 폭격이 있었으면 그 소리도 컸고 연평도라는 곳에 폭격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포소리가 크니까 대충 하늘을 볼 거 아니에요. 인천이나 뭐 이쪽 사람들은 저렇게 비행 물체가 하늘에 떠 있었다면 목격담들이 상당히 목격담이 굉장히 많을 것 많았어야 같은데 되지 어느 않을까? 정도 목격담은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근데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하늘에 저런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지켜볼 여유가 있느냐? 안 그래요. 정반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냐하면 자 봐요. 이 영상 다시 봐봐요.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없잖아요. 지금 없다가 나타났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놀랐죠. 근데 하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여기는 연평도니까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았으니까 정신이 없겠죠.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미도라든지 인천 쪽에는 직접적인 뭐 포탄을 안 맞았으니까 바다 쪽에 뭐 놀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포탄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 뭐 천둥 소리라든지 이런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비행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저거 뭐지? 이걸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걸 이런 상황이 생길 수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은 네. 그런 그 사진들을 보면 네네. 이제 예를 들면 배 위에서 네네. 이 연평도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 이런 걸 보면 각도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연평도가 정말 폭격에 의해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안개처럼 자욱한 그런 사진들이에요. 비행 물체가 하나라도 떠 있었으면 뭔가 목격담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목격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목격담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람들도 사실 나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볼만한데 아무도 안 보잖아. 근데 여기 근데 사람들은 못 보겠죠. 사실 이 뭐 난리통이니까 여기는 그리고 그날 너무 슬픈 또 이제 날인지였으니까. 하늘에 저게 떠 있었다면 네네.
그 당시가 우리 군이 초비상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군이 초비상 상태임을 감안하면 우리 군 레이더에 저게 포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군 레이더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죠. 또 뭐 레이더에는 안 잡히는 또 뭐 그런 과학 기술을 뭐 가진 그런 스텔스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더에 분명히 저게 잡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죠. UFO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얼마 전에도 뭐 강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UFO를 봤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날 그날 군 부대에서 분명히 레이더에서 저게 포착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저 정도 CCTV에 잡힐 정도면 그리고 여기가 포격된 장소잖아요. 그러면 군뿐만이 아니라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이 이미 군 경찰들이 보고 만약에 저게 UFO가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보낸 비행기일 수도 있잖아요. 폭격을 그게 내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론을 제기하는 쪽.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설이 두 가지인 게 첫 번째 가설이 UFO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이 북한군의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인 정찰기. 근데 북한군의 무인 정찰기 드론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기각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솔직히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UFO 같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저렇게 없잖아. 정지 상태로 있을 그러니까.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근데 움직임도 없고 저렇게 너무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비행 물체라면 분명히 지구상의 비행 물체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무인 정찰기 드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론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야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저기 왔으면 사실 우리 군이 그 당시 초비상 상태인데 레이더에서 저걸 못 잡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로 초비상 상태면 못 잡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사건이 뭐냐면 2014년 3월 31일에 우리 군이 북한군 무인 정찰기 드론을 격추시키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군 당국이 보고하는 바는 그래요. 갑자기 레이더에 개비행 물체가 2대가 포착이 됐고 발칸포 사격을 한 끝에 한 대를 격추시켰다라는 게 우리 군의 발표였는데 그러면 북한군의 무인정찰기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퍼졌죠. 그럼 우리 지금 영공이 다 뚫린 거냐? 북한이 이렇게 막 드론을 백령도 날리면 그러면 연평도에서 나타났던 것도 북한군의 드론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이런 같아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의 드론이 그 백령도에 나타난 2014년에 백령도에 나타났고 격추됐던 그 상황이 나오면서 드론 소리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됩니다. 드론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군의 드론을 못 잡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때 한 150발에서 한 200발 가까이 해안포를 쐈다고 그러니까 드론이 들어오는 상황을 체크를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치밀하게 포격 준비를 하고 자신들의 포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린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는 그날 북한군의 드론이 포착된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근데 항상 이렇게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군 당국은 항상 좀 그런 식으로 발표하잖아요. 없다. 그런 적 없다. 그거는 미군이 잘하지. 아, 미군이 잘하나요? UFO 관련돼서는 미군이 잘하지. 근데 계속 봐도 이게 좀 너무 흐린 것 같아요. 다른 물체들은 이런 거 하나 보여줄게요. 사진 하나 볼게요. 이거는 UFO 같아요? 이거는 UFO 훨씬 사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합성인가요? 혹시? 여기는 여의도죠. 청계천. 합성 같은 느낌으로 선명해요. 이거 뭐 선명하면 또 합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느낌 이게 만약 합성이 흐리다 아니라면 그러고. 느낌이 훨씬 더 UFO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이게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너무 법한. 좀 UFO 같지 않아요? 이거 무슨 떠 있는 도시 있죠. 근데 떠 되게 있는 도시. 흥미로운 게 이 사진 같은 경우가 2011년 8월 24일에 청계천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흥미로운 게 이 사진 속에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거를 확대한 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확대를 해본 결과 이거 UFO 아니야? 라고 촬영한 사람이 인테리어 청계천 쪽에서 인테리어 작업하던 그 김세현 씨라는 네네. 사람이 촬영을 했는데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라는 데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클로즈업 해보고 그다음에 이
처음에 이제 사진을 찍었던 김도현 씨도 이거 뭐지? 네. 너무 이상한데? 사진 보니까 너무 이상한데라고 해서 클로즈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확대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사진도 실제로 미국의 아까 얘기했던 UFO 다이제스트가 UFO를 인정하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진짜 같아요. 그럼 이게 합성이 아니라면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정도 선명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 사진은. 이게 선명하진 않죠. 이걸 확대해서 그런 거고. 아니요. 이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훨씬 더 모양 그럴싸하잖아요. 자체가,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사진 자체에서 선명도가 오른쪽에 건물이랑 그 물체의 선명도가 해상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아까 그 사진은 사진은 조금 CCTV 는 화소가, 그러니까 네, 화소가 너무 안 오른쪽에 좋았어. 차들이 찍힌 거랑 건물 찍힌 CCTV 거랑. 화소를 얼마나 올라갔다고 근데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 찍힌 화소랑 그 물체 찍힌 화소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전에 구름 그 연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연기 올라온 거보다 더 흐릿하게 그 물체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맞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찍은 사람이 이거 UFO인가요? 이거 뭔가요? 라고 이제 의뢰를 했죠. 네네. 한국 UFO 조사센터에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브루스 맥카비라는 UFO 전문가가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또 네네. 보겠다고 또 들여다봤거든요. 그 사람도 어떤 그래픽적인 조작이 없다. 이거는 정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근데 그러면 청계천에 2011년에 청계천에 UFO가 나타나면 네. 연평도 포격 사태 때도 UFO가 나타날 수 나타날 수 있죠. 나타날 수는 있죠. 나타날 수는 있는데 아까 그 연평도 사진 자체 그 CCTV 자체에서의 해상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묻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오히려 사람들이 확대된 걸 보고 UFO 사진을 보면 합성이나 조작 사진이 네. 오히려 더 선명도가 높고 우리가 말하는 UFO의 모양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처음에는 조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이거 UFO가 아니라 그냥 풍선이나 기구가 그럴 수도 쏘는 있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2011년 8월 24일에 기구를 띄운 바가 없다. 풍선이 하늘에 떠 있었던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사진들이 너무 반갑고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항상 신기한 일은, 미스테리한 일은 다 외국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도 약간 뭐 외계인이 나올 수 있고 UFO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명도가 높은 사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외국에서도 영상? 인정하는 UFO 사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진과 영상이 있죠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있어줘야지. 뭐 하는 그 약간의 뭔가 이상한 뿌듯함이 지금 생기거든요. 이거 말고도 혹시 더 있을까요, 자료가? 우리나라 자료 많죠. 전에 뭐 얘기했던 가평 사진도 있고 가평. 사실 뭐 인정받고 가평 있는 사진 사진들 정말. 많아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UFO의 존재 여부를 믿는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UFO가 한국에도 출몰을 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뭘 잘못 봤겠지. 실제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UFO 목격담의 99%는 뭔가를 잘못 본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네. UFO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아, 맞아. 그 서프에도 네, 서프라이즈에서도 몇 서프라이즈도 번 있고 다뤘죠. 뭐 그런 촬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에서. 인류가 비행기라는 것을 발명하기 전에 인류가 어떻게 보면 탄생한 이후에 네. 그래도 문명을 꾸려나간 이후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 무언가 큰일이 나면 하늘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에 뭐가 있길래? 하늘에 일단 태양이 있죠. 빛이 있죠. 빛. 그러니까 하늘을 봐라라고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외국도 뭐 중세, 네. 네. 성경 같은 그런 오래된 고문서에도 UFO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류 역사와 이제 UFO가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재밌게 나오는 얘기는 UFO에 대해서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드론과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드론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은 UFO 목격담들이 미국의 드론을 잘못 보고 UFO로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미국이 드론을 언제 처음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UFO의 목격담은
그 이전부터 훨씬 예, 훨씬 있었죠. 이전부터 네. 있어 왔잖아요. 아, 그 최근에 네네. 최근에 이제 목격되는 UFO들 중에 미국 드론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해요. 근데 사진에 저 정도 찍히려면 상당히 큰 사이즈여야 돼서 드론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무인정찰기 큰 거 있어요. 미국도 큰 그렇죠. 거. 드론 큰 것도 되게 있죠. 흥미로운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UFO나 아니면 밀리터리 쪽의 음모론자들은 네. 그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90년대 중반에 미국이 공개했던 다크스타라는 무인정찰기가 있거든요. 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다크스타 들어오는 무인정찰기는 51구역에서 얻은 외계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라고 음모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크스타 외관 자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비행 물체 좀 다른 모양이고 스텔스보다 더 스텔스처럼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이라 아. 94년, 5년 이때 나온 거라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외관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리고 흥미로운 게 괴담으로 도는 얘기인데 96년 4월 22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크스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근데 미 국방성은 이것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추락 사건에 대해서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다크스타가 추락을 했는데 공중에서 거의 수직으로 추락을 했다. 추락하면서 땅에 거의 한 3m 가까이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놀랍게도 다크스타의 기체는 전혀 손상된 게 없었다. 일단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거는 미 공군이었는데 미 공군 요원들이 출동해서 보니까 이거 뭐야? 정말 기체 손상 없이 땅에 꽂혀 있는 모습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미 정보 요원들이 와서 구역을 폐쇄하고 다크스타를 싣고 수송 헬기에 싣고 사라졌다. 이게 뭐 음모론자들의 괴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크스타에 대해서 음모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51구역에서 갖고 온 기술이기 때문에 외관도 외관이지만 비행 항법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 다크스타 같은 경우에 항법 자체가 일반적인 비행기와 다르게 뭐 수직 상승해가지고 속도 이렇게 전환도 간다? 빠르고 뭐 그다음에 수평 비행? 항법을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음모론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당시에 이 다크스타가 어쨌든 미국 내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무인정찰 기술로 인정받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99년 들어오면서 미국 방송이 갑자기 다크스타를 다 폐기하고 다크스타 관련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 문제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은 뭐 폐기한다라고 하면서 다크스타가 이제 세상에 사라져 버리는데 그때 미국 방송이 또 다크스타와 관련된 모든 서류, 모든 그 문서들을 국가 기밀로 분류하면서 싹 감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음모론자들은 신이 나죠. 그거 봐라. 이건 뭔가 있다. 그건 다크스타의 아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모론자들 주장이지만 51구역의 외계인의 기술에 힘입어서 개발된 드론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최근에 UFO를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한반도도 역시 미군의 어쨌든 그 정찰기들이 날아다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크스타의 아류작이든 뭐든 결국은 아류작을 믿는다고 하면 51구역도 확실히 있는 거고 51구역 안에 외계인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외계인들과 공존하며 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쫙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아까 얘기했던 그 미스터리 그 UFO 헌터라고 하는 허준 씨 네. 같은 경우가 그래요. 허준 씨 같은 경우가 이 한반도에서 나타났다는 UFO라는 것은 정말 UFO 아니면 미군의 기밀 드론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냐면 허준 씨는 이제 자신이 이제 그 UFO 헌터로서 UFO 출몰 지역 그리고 UFO가 나타났다는 그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관련이 있다. 청계천도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계천도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었죠. 아니 근처에. 청계천을 찍기 위함이 아니라 청와대 인근을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강화문에서 네. 저런 비행 물체가 관측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요?
방금 말했잖아요. 청와대가 있는데 아, 비행 물체가 미확인 비행 물체가 네네네네. 뜬다고요? 네네,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 70년대 청와대 소위 이제 계단처럼 나오는 UFO 출몰 사건 그 얘기가 마찬가지인데 이 사진이 2011년 8월에 찍은 사진인데 2011년 8월에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 당국자가 모르는 비행 물체가 떠 있었다? 실제 UFO라면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FO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신기한 게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원반형, 타원형 막 이런 어떤 구체 같은 느낌의 UFO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 있는 섬 같은 그러니까 왜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잖아요. 떠 있는 섬 위에 있는 도시. 예, 막 딱 그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더 신기하고 좋은. 왜 기분이 좋지?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도 신기한 일이 있구나. 근데 어쨌든 저 사진 자체는 네. 이 사진에 지금 그래픽적인 조작이 없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사진이에요. UFO라는 해석을 빼고 나면 해석이 안 되는 사진이 돼버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일대에는 허가받지 않은 비행 물체가 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딱 그런데 말 그대로 사진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11년 8월 24일에 강화문 일대의 비행 기록은 우리 군 당국과 우리 정부 당국자의 어떤 누구에게서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없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근데 사진은 떡하니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실제 UFO잖아요. 미확인 비행 물체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유명해지면 분명히 그쪽에서 군 당국에서는 해명한 적 없어요. 이 최근 들어 찍힌 사진이 이 사진하고 그다음에 연평도 쪽 사진하고 부산 쪽에 있는 사진인 거죠. 뭐 여러 사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온 거는 뭐냐면 그 지금 최근에 찍었다고 하는 사진들도 그 사진 속에서 이게 막 진짜 UFO네라고 할 정도로 탁 선명하게 찍혀 있거나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정말 점 같은 게 찍혀 있거나 흰색 점 혹은 뭐 검은색 점 이런 것들이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륙을 해서 내려오면 안 되나? 인사도 좀 하고 가면 안 되나? 일단 UFO가 저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거는 UFO 전문가들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UFO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포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까처럼 멈춰있는 저런 사진 같은 경우, 네네. 그러니까 멈춰있는 모습, 저런 모습 같은 경우는 대혼란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이 하늘에 저게 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게 이제 UFO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허준 씨라든지 아니면 맹성열 교수라든지 한국 UFO 조사센터의 그 조사분석센터의 소종환 소장이라든지 이런 UFO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있을 때 UFO의 목격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나타난 저 물체도 UFO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돼서 사망한 날, 뭐 혹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UFO가 나타나는 때가 보통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 또는 어떤 관찰을 해봐야 될 법한 사건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들은 대체 그거를 어떻게 알고 나타나는 걸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걸 정찰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UFO가 나타나면 신기하고 좋은 것 이상으로 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UFO 플랩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감지한다. 뭐 UFO 플랩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UFO가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네. 주장은 근거는 이렇습니다. 해저나 아니면 우리 지구상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 그 기지 속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빠른 속도로 정찰기가 날아오고 그 정찰기가 상황을 정찰하고 사라지는 거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구적인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만 정찰을 하고 대신에 개입은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또 많이 드는 사례가 한국 전쟁 당시에 UFO의 목격담이 그렇게 많았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UFO의 목격담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전쟁 당시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료적으로 어떤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음모론자들 혹은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인데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기 직전에 중국 쪽에서 UFO 목격담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군이 참전을 위해서 병력 이동을 하는 그 상태를 외계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찰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꾸 정찰하고 갔다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요새 뭐 얼마 전에 베어 존스 그 아마존 창업자가 이제 우주로 갔다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과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면 언젠가는 타임머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미래에 있는 우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예전에 연평대에 이렇게 폭격이 왔다 이런 거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타임머신 타고 구경하러 왔다가 가는 거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정말 그 UFO를 어떤 믿는 시대에 그게 사람들은 왔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듣고 싶어요. UFO가 와가지고 이렇게 정찰만 하고 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나요? 그들이 정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왜 정찰을 우리가 하고 정찰 가면 당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걔네가 훨씬 더 과학이 발전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럼 둘 중에 하는데 네? 정찰 안 하면 침공인데 그러니까 침공을 해요? 아니 훨씬 더 발전된 애들이 굳이 우리를 왜 정찰하고 그러고 갈? 정찰이라는 표현보다 관찰일 수도 있어요. 일부 그 매니아들과 음모론자들은 그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위 외계 생명체, UFO를 타고 다니는 외계 생명체는 인류가 말하는 신, 가시이기 때문에 일부 음모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사진, 아까 봤던 그 광화문 사진 네. 이런 것들이 진짜라면 네. UFO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어쨌든 하늘에 떠 있는 미확인 물체인데 이게 드론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이게 뭐 미국 정부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떤 단체가 되든 그들이 우리를 정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기분 나쁘죠. 이건 불법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범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 상공에서 혹은 뭐 인천 앞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더 끔찍한 일 같아요. 근데 저게 정찰 드론이면 우리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정찰 들어오면 심각한 거죠. 우리가 좀 뚫린 거니까. 우리 그 대공망이 뚫린 거라. 오케이. UFO인 걸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네. 우리나라의 대공 레이더망을 뚫고 우리 상공에 들어왔다가 네. 그들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포격을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계 오작동으로 잠깐 멈추면 폭발이 상태할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다. 네.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휴전선을 놓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북한이 무인 드론기를 날리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한국 전쟁으로 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예?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부서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저 예전에 뭐 국회에서도 일한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체크를 해봤었는데 국정원에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있어요. 아. UFO 전담 부서를 우리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예산 누가 딸래? 예산 어떻게 따올래? 국정원 예산은 기밀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예산은 사실은 국회 심의를 받질 않아요.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외계인과 UFO 연구하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론이 어떨까요?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그대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달 탐사 예산 심의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달 탐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그때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0억인가 300억이 올라왔어요. 근데 다 잘렸어요. 아 근데 그거는 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우주에 대한 그게 네, 그렇죠. 엄청 지금은 중요한 아마 거죠.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달 탐사 예산도 사실 어떻게 몇백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달 탐사를 어떻게 몇백억 가지고 해요. UFO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그러면 전문가 양성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 없잖아. 전문가 양성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료 수집. 의외로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네. 그리고 이 UFO 연구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와 또 교류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이런 부서가 있죠. 예. 근데 영국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더 선지 같은 데는 물론 더 선지라고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타블로이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더 선지 같은 데서는 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UFO에 대한 연구 자료
보고서가 미국 정부보다 많다. 영국 정부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국 쪽에서도 UFO 전문가 연구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UFO를 연구를 하려면 그래도 우주에도 좀 나가보고 아니 우주에 나가보고가 아니라 이 사진에 이 물체가 뭔지부터 우리 국정원이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아무 해명하지 않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적으로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이거에 같은 대한 경우는 게, 이게 의회 청문회감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미국 같은 이 사진이 경우는 나오면? 이런 사진이 딱 찍혔다 그러면 관심도가 엄청 크겠죠, 일단. 이 사진이 백악관 위에 저런 사진 찍혔다. 백악관이 있는 DC에서 저런 사진 찍혔다 그러면 의회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아. 이 사진의 출처는 뭐며, 이 사진의 진위는 뭐며, 저 하늘에 있는 물체는 뭔가 청문회를 해야 돼요. 공군 수뇌부 그리고 뭐 그러니까 CIA, FBI 다 불러서 다 조사해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절차적으로 보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네네.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 공군 혹은 미 해군 소속의 비행기가 미국의 동부 해안, 서부 해안을 정찰 비행을 할 때 UFO 목격을 했다라는 보고가 수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미확인 물체가 우리가 비행 중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 해군 소속 비행사들이 잡았다라고 하면서 막 대화하는 것까지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았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미 본토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영국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똑같아요. 이런 게 날아다닌다면 우리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공군이나 육군들이 뭐 대공 방어 태세는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요. 어쨌든 이 UFO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사진들이나 어떤 이런 신비한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좀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사님께서 성토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영공이 뚫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막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 댓글들을 조금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네. 뭐 의견 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주 친숙한 아이디가 하나 보여가지고요. 네. 하나 뽑아봤어요. 디스플러스라고 목소리만 들렸는데 유튜브로 처음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상상한 거랑 너무 다르다고.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댓글 주셨는데 디스플러스님 다음에 요거 방송 나갈 때 상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꼭 한번 남겨놔 주세요. 다음번에 답글로. 네. 호가스님께서 유튜브에서 미스터리 콩콩으로 다시 방송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 참여하신 박재현 씨의 활약 기대됩니다. 유튜브에서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콕 집어서 네. 콕 집어서 말씀을 네, 호가스님. 하셨잖아요. 호가스님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세요. 네, 네. 네네. 영상마다 다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콩콩 박사님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지적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음질과 음량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네네. 개선됐습니다. 권대현님께서 저번에 음질로 댓글 남겼는데요. 지금 거 저번 거보다 엄청 좋아졌어요. 노력해주신 거 느껴질 만큼 감사드립니다. 라고 저희에게 감사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방송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셔서 느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식 님이 이런 글 남기셨어요. 네. 콩콩 박사님은 모든 구독자를 동물화합니다. 업로드를 기다리는 기린. 두 손 모아 많은 분들이 구독하길 기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업로드를 금요일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네네. 화요일, 금요일 하다가 지금 제작 여건 때문에 금요일 한번 업로드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업로드가 금요일에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시면서 네. 기린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잘 되면 네. 구독자가 네. 많아지고 또 뭐 저희가 이걸로 어떤 그 좀 더 또 원활하게 더 많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들의 이제 긴 목을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착하게 살자님께서 드디어 나왔네요. 광고편만 5번 다 보면서 기다린 아유. 보람이 있다. 아, 지난번에 정말 감사드리죠. 네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피 3512님 같은 경우에 아 조회수 좀 많이 나왔으면요 사피님. 유유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기운이 나시죠라고 하셨는데 조회수가 지금 잘 안 나온다고 해도 저희가 기운 빠지거나 네네. 뭐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더디더라도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업로드 늦고 댓글에 답글 못 달아드리고 하는 건 저 개인적인 지금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제가 읽어는 봅니다만 답글 못 달고 있고요. 또 공지도 그때그때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뭐 낙담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혼나 네. 커졌어. 혼나님께서 혼나 커졌어. 그분이신 거예요? 네. 네. 정혼나 정자 맞죠? 네, 정혼나. 5분 48초쯤에 폴터가이스트 현상 4번 방에 그분들이신가요? 그 소름. 이 댓글을 이해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정말 팟빵 때부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이라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지금 저희가 막 굉장히 막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을 잘 들어주시고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일단 그게 다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로 재밌게만 봐주시고 네. 많이 부족해도 오늘도 미스테리 얘기하는 컨텐츠 하나가 나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스테리한 거 이런 거 제보해 주시면요. 우리 콩콩 박사님이 열심히 달려가서 네. 또 저희 제보해 주실 겁니다. 방송의 정말 핵심이잖아요. 이런 미스테리 현상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정말 저희 방송에서만 이 심학습한 듯 자세한 설명이 나갈 수 있어요. 뭐 늘 얘기 드리지만 미스테리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지 네. 답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같이 노력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이야기, 더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은 미스테리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